그래서 오늘 주제로 선정한 거는 네. 내가 이렇게 본업 이외에도 부업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 창출을 하거나 취미 활동, 여가 활동까지도 이어나가는 엔잡러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잠깐 얘기했잖아요. 엔잡러. 예. 맞아요. 그쵸? 엔잡러. 저도 참 갖고 싶은 닉네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요즘에는 직업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도 하고 뭐 부업으로 뭐도 하고 맞아요. 부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엔잡러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캐나 부캐, 뭐 네. 마미손이라고 혹시 뭐 기억하시죠? 맞아요. 이제 사실 매드 크라운. 예, 그분이지 뭐 뻔하지만 네. 이제 마미손이라고 해가지고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또 부흥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캐와 부캐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반대로 또 이제 엔잡러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 트렌드처럼 뭐 다양한 일들이라든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단순히 그냥 마미손이라든지 연예인들 그런 세계를 넘어서 실제 일반인들 현실 세계에도 많이 와닿는 이야기나 트렌드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실제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건 옛날에는 또 뭐 가난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오히려 돈 때문에 그냥. 네, 돈 때문에 좀 그런 거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좀 부러워하는 것도 네. 사실은 또 트렌드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또 나는 이런 것도 한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예. 기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실제 직장인들 중에 22%나 지금 현재 부업을 하고 부업을 있다라고 하고 합니다. 있다요? 네, 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68% 정도도 부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어떻게 보면 엔잡러 자체는 이미 사회적 트렌드다, 이슈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얘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직장에서의 효용성을 그다지 찾지 못한다. 네. 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반대로 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직장 선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취준생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진짜 모든 만족도를 하나의 직장에서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엔잡러를 선택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것도 네. 맞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목적이신 분이 있고 네. 나 진짜 많이 벌어야 돼. 깨 있는 동안 나는 계속 돈을 벌 거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를 이제 시간을 죽이는 걸 싫어해서 계속 뭘 맞아요. 해야 되는 분들. 안 하면 이제 불안하고 뭔가 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효용성에 대한 부분도 본인마다 뭐 케바케일 텐데 네.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엔잡러를 하는 이유가 늘어난 추세, 이건 뭐 어떻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잘 지적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돈 때문이라는 게 사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사실 아까 직전 일부에서도 이제 잠깐 뉴스로 나왔지만 이렇게 임시직이라든지 어떻게 불안전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정규직과의 급여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그 괴리감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크다라는 그게 게 제일 크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진짜 증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은 임시근로자의 부업 선택은 19년에 12만 명 정도였는데 21년에 14만 명, 그러니까 2만 명 가량 증가가 됐고요. 네. 반대로 이제 정규직 근로자 1년 이상의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9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어들었네요. 1만 명 줄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통계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임시직, 상용직, 임시직은 기본적으로 좀 급여에서 좀 불안전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돈을 따라서 엔잡러를 하는 추세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열악한 또 환경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진짜 이유도 있겠죠.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예.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이것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 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일럿도 해보고 싶고 가수도 하고 싶지만 맞아. 그냥 이제 잘하는 게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브리핑 같은 거 잘하고 하니까 아나운서로 가듯이 사실 기본적으로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 싶지만 일단은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직 같은 게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 가라는 예를 들면은 뭐 미술로 취미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게 또 다시 한번 돈으로 승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엔잡러가 또 부흥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또 다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뭐 짧은 시간 내에 엔잡러 유행이 빠르게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뭐 이제 뭐 개인적인 자랑이라기보다는 저희 아내도 이제 직장이 있는데 그렇게 혼자 이제 뭐 이제 예전 파워블로그도 하고 그랬어서 보니까 뭐 이제 보고 있겠네요 또. 근데 어쨌든 이제 약간 뭐 집에서 이제 약간 가내수공업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기도 잘하고 그림 그리기도 잘해서 그런 것들도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그래서 좀 힘들지 않냐 물었더니 비는 시간이 싫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요리도 잘하고 뭐 그림 그리고 또 뭐 하니까 이게 또 개인적으로 또 수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맞아요. 이 엔잡러들이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살펴봤더니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음식 시켜 먹거나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원 분들이 좀 이제 보통 배달원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요즘은 막 일반 직장인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그런 어떤 택배 배달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엔잡러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흥하게 되는 거는 어떤 그 사회적 좀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남기도 한다라는 예. 게 측면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행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돈으로 다 해결돼라고 하면서 세븐일레븐이 거의 당연시 여기는 네. 사회여서 네. 뭐 맞아요. 제가 배달을 부업한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배달이 끝났을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 직장인들도 심지어 세종에 다니고 있는 지금 이제 공무원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그 중에서도 몇몇은 거기서 또 배달 거기서 또? 몰래 야금야금 하고 있는 분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큰 이유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가내수동업으로 뭘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판매할 채널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예.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에도 또 배달 앱들이 또 생겨나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플랫폼들의 증가. 뭐 대표적인 예시를 치면은 자신의 재능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크몽이라든지 크몽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네. 배달 음식 대행, 배달의 민족, 네. 혹은 좋은 글과 포스트를 제공하는 카카오 브런치라든지 브런치도 있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냥 뭐 배달이면 배달, 아니면 능력을 파는 거면 능력을 파는 거, 혹은 내가 글을 쓰는 거면 글을 쓰는 거, 모든 게 다 결국엔 취미 생활이 결국엔 돈으로 이까지 이어지는 이런 엔잡러 맞아요. 세대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 시간도 변화하다 보니까 시간 활용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위에 보면은 이런 엔잡러 분들이 다들 프리랜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직장인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프리랜서가 더 많은 거겠죠? 이게 이제 직장 내 규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맞습니다. 수익을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게 또 법적으로 그 회사 내규로는 금지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다 있는 그럴 거예요. 공기업이나 네. 대기업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취업 규칙에 따라서 금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네.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하시고 있는 이미 취업하신 분들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라고 하신 분들도 본인 취업 계약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은행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나도 그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자체에 네.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서 근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혹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를 좀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쌤이 그 얘기했잖아. 몰래. 근데 이제 몰래.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몰래 하면 맞습니다. 모른다고 모르니까. 하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분명히 정규직이시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맞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일간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들이 결국엔 이 기타 소득으로 잡혔던 그 배달 수수료 대항을 국세청에다 신고를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대리 신고를 할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을 못하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세종의 배달의 씨가 마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이제 정규직 뭐 대기업, 공기업 입사하신 분들은
엔잡러를 이제 꿈도 못 꾸실 것 네.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제가 그래서 어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무사분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일단 그래도 안내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범주가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근로자가 겸업이 금지된다라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기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은 보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일도 열심히 해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시간을 온전히 할애해가지고 충분히 아웃풋을 낸다라고 한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 범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좀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좀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닐 경우에는 사실 좀 유해지는 추세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됐던 아니면 일반 대기업이 됐던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크게까지 말리진 않고 혹은 실제로 임대사업 같은 경우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반면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뭐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이게 사실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아니 네가 지금 이 일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다른 일을 하면 힘들어갖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어떡하냐.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그렇게 태클이 걸릴 수 있는 명확한 포인트와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내용 증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맞아요. 크게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경업 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를 봤는데 경업 금지 조항이 없다. 그럼 뭐 할 말은 없죠. 있을 거예요 다. 예, 그죠? 분명히 예. 있을 거긴 조그맣게 한데. 있을 거야. 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겸직을 인해서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게 무슨 의미를 그냥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시를 든다면 지각이라든지 그렇죠. 이거 안 되죠. 아니면 일찍 나간다든지 저 잠깐 배달하러. 배달하러 잠깐 다녀오겠습니다라든지 하는 경우는 네. 당연히 이제 뭐 객관적으로 팩트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특이한 부분인데 겸직을 인해서 회사의 질서가 문란해지거나 회사의 이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죠. 사실 이게 예시를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네.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와이프나 아니면은 내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요. 그럼 사실 내 이름은 그러면 안 아니기 되죠. 때문에 겸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겸업으로 봐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건 징계라든지 아니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일반 기업은 이제 이런 상태고 공무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더하면 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덜하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 일단 기본적인 틀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데 이게 네 번째가 좀 특이한데, 뭐예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어떤 업태가 조금 그 불명예스러울 수 있는 네. 그런 업태인가? 그렇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배달 일이 불명예스러운지는 잘 그래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반정부 소양이 있다든가 뭐 이제. 네. 근데 사실 뭐 정부 특이하게. 입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고리대금업을 병행을 하면은 또 사실 그거는 또 분명히 검은 불명예스러운 돈을 일일 좀 수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사실은 또 공무원에서 취업 규칙으로 존재하는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에서 엔잡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엔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다면 돈이 아닐까 저희도 아까 뭐 싶거든요.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네. 돈이 이제 가장 큰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밌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돈이 되는 게 베스트한 초이스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누가 즐기겠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소득원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공무원이 주말에 배달 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분유값이라도 벌려고 이제 막 그 대리운전 같은 것들 밤에 하신다든지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엔잡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중이 제일 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경제 성장을 영위하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엔잡러라는 거는 무한하잖아요. 사실 뭐 배달이나 뭐 아니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도 취미나 특기, 전공이나 직무를 살려서 횡적으로도 그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소위권으로서 작용하는 거 이외에도 내가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소득원이 되는 그런 이렇게 선순환 과정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엔잡러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 건쌤 보시기에는 그 취준생들, 청년들이 이제 엔잡을 하면 이것저것 하니까 또 돈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도취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제 주변 동료 중에 굉장히 성실한 친구의 예전 대학생활을 들었더니 그때 막 되게 명문 대학생인데도 막 뭐랄까요, 막 그 상하차 알바부터 해서 안 한 게 없대요. 근데 그게 되게 거기서 배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 목적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뭔가 돈이 목적이 돼갖고 지금 본인이 딱 할 걸 해야 되는데 엔잡으로만 또 막 점철 되면 맞아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뭐냐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막 시간이 남는데 내가 뭐 이 시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것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많아지다든지 이런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치죠. 저는 사실 이게 취준생들한테 이 엔잡러 자체를 희망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성향이 뭔지부터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승화해서 직업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선행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특히나 뭐 네. 그 돈이라는 게 이제 들어보면 뭐 지친 게 어디겠습니까? 돈은 정말 지난주에 이제 우리 PD쌤이 그랬지만 예전에 그 레노디 쌤, 그 쌤 같은 경우는 네네네. 뭐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돈은 힘이 되지만 제 얘기는 돈이 목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맞아요. 언젠가 지치는 맞아요. 순간이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돈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단이라고 누구들한테든지 다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지금처럼 춥고 눈 올 때 따뜻한 나라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은 돈이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이라는 게 목적이 되면요, 아마 되게 허무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돈은 허무한 순간. 예, 맞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돈은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버는 것 자체에 그거에 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요,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맞아요. 결국에는 내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음. 그거에 따른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한번 네. 점검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결국 돈을 버는 게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엔잡 트렌드를 취준생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 엔잡이 이제 경제소득과 연계돼 가지고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엔잡러가 될 수 있을까 말까 막 이런 소득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 어디서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취업과 연계해서 승화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장점과 단점을 좀 거시적으로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보는 것도 네. 내가 봤을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정보나 지식들을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까봐 예시를 갖고 왔는데 네. 실제 아나운서님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어떻게 어떤 것들을 따지시는지 만약에 온라인에서 쿠팡에서 물건을 산다. 가격? 가격? 또 저는 이제 있을까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온라인 되고. 장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빨리 오는 거. 맞습니다.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예요? 리뷰예요. 아, 리뷰. 리뷰. 리뷰 보죠. 네, 네. 같은 제품이라도 별점 4개 이하는 안 봅니다. 그렇죠. 사실 별점 기본 네 개. 4개만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리뷰 조작단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아, 있어요? 또 들어봤죠. 그게 있군요. 네. 이 리뷰 조작단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엔잡러들의 영역일 수밖에 그래요? 없거든요. 네. 알바로. 네, 알바로. 네. 아, 근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아, 구체적이죠. 그렇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아. 건당 가격이 높아지고 아하. 보통 수수료가 한 건에 이제 좋은 리뷰를 쓰고 길게 써주면 1,000원 정도를 받으니. 맞아요. 네. 아. 맞다는 저 거는 해보진 않았는데. 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뭐야. 다시 붙여줘요. 해본 거 아니에요? 해보지 않았는데. 네. 제가 샀을 때 리뷰를 남기면은 뭐 포인트를 준다 이거는 네, 그렇죠.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이제 여기는 이제 아마
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맞습니다. 하는 걸 거예요. 네,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좋은 리뷰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이제 판매량을 기록한 사람들을 위해 상위 리스트에 띄울 수밖에 없고 업체도 그걸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써가지고 리뷰를 조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엔잡러 입장에서는 1,000원, 2,000원 벌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혹돼가지고 거기에서 불안전한 소비를 이뤄내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엔잡러를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 이렇게 단점들도 확인할 맞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군이나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엔잡러가 어떤 효용성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맞아요. 고민할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